먼저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부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일에 백화점 주차장에서 출차를 하던 도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출차 후에 입차는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왼쪽으로 합니다. 제 차량 오른쪽에는 A 차량이 있었고 그 오른쪽에는 SUV가 있었습니다. SUV 오른쪽에 사고가 난 상대 차량이 있었습니다. 출차를 하던 도중 오른쪽에서 차량이 오는 것을 보고 1초가량 정차했는데 상대 차량이 와서 그대로 박았습니다. CCTV를 확인했더니 상대 차량은 라이트를 켜지 않았고 브레이크를 밟았다 뗐다 하더라고요. 거기에 가상의 중앙선에서 왼쪽으로 운행한 것 같았고요. 사고가 난 이후 보험사에서 접수를 했는데 제 과실이 70이나 된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교통사고 관련한 그런 상담이 접수가 되었군요. 네. 사연에 자세히 적어주셨지만 좀 아무래도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 영상, 사진 같은 거 좀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준비되었으면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영상이 보입니다. 블랙박스를 촬영해 주신 거군요. 주차장입니다. 여기서 지금 쾅! 지금 보면은 이제 주차된 차량이 나오려고 하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부딪혀 버리셨어요. 꽤 많이 또 이제 범퍼가 기스가 난 네. 상태가 보이네요. 다행히 뭐 인명피해가 있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굉장히 황당하실 것 같아요. 백화점 주차장에서 출차하던 도중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신 건데 변호사님 먼저 사연 보신 소감 어떠신가요? 예, 이제 내 과실이 별로 크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70% 되냐.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운전을 하고 다니지만 주차장 나올 때도 뭐 백화점 워낙 복잡한 공간이기도 하고요. 빠져나올 때 만만치가 않거든요. 예, 양쪽에서 맞습니다. 다 차가 꽉꽉 막혀 있고 또 차가 또 주차하려고 들어오는 차량도 있고 좀 황당할 것 같은데 굉장히 저속으로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들이니까요. 예. 먼저 지금 과실 비율을 70이나 받으셔서 억울하다고 하셨는데 이 과실 비율 도대체 어떻게 산정되는 거죠? 예, 교통사고 유형이 너무 많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과실이 일일이 다 사안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교통사고 유형별로 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산정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과실 비율 분쟁 심의위원회, 과실 비율 분쟁 심의위원회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내 과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사고 유형에 따라서 많이 분류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사연에서 주차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주차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출발을 했고 살짝 이제 운전석 쪽으로 45도 방향으로 좀 틀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 사이에서 다른 차가 이제 와가서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과실 비율 분쟁 심의위원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실 비율 분쟁 심의위원회 사이트를 보면 좀 유용하게 예. 이런 상황에서 과실 비율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 규칙 같은 걸 좀 확인해 볼 수 있겠군요, 변호사님.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사연자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과실 비율이 좀 재조정될 여지가 있을까요? 예, 재조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우선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올린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차 중 전진사고 예, 케이스네요. 이제 차량이 노란색 차량이 네. 이제 주차를 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출발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바로 앞으로 가지 않고 이제 다 빠지기 위해서 당연히 이렇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고, 이렇게 틀겠죠. 그다음에 A 차량이 완전히 부딪힌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노란색 차량이 질문 주신 사연분에 해당하게 그렇죠. 됩니다. 예, 그리고 A가 와서 A 차량에서 부딪힌 거죠. 이 사안에서 그 심의위원회 그 과실 비율을 보면은 B가 70, 그 다음에 A가 30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마 사연 주신 분도 사연 주신 분의 보험회사에서도 케이스. 이 케이스로 고려를 해가지고 노란색 차량, 그러니까 지금 사연 주신 분이죠. 그분한테 70, 그다음 빨간색 차량에 30을 주신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꼭 7대 3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B 차량이 주차선에서 나왔죠. 그리고 나서 영상에 보시면 자기 방향으로 이렇게 운전대를 전환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럴 경우에 만약 45도 정도 전환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40도 정도 전환한 것 같은 보이는데 이럴 경우에는 B의 차량이 주차장에서 나온 상태에서 45도 방향을 꺾였을 때 그렇죠. 과실 비율을 마이너스 10%를 해줍니다. 아. 예, 그러니까는 원래는 70인데 그게 우측으로 그러니까 자기 다른 방향 출발할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45도 꺾였을 때는 마이너스 10%를 더 해줍니다. 아, 이미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진입을 했다 이런 의미군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사연 주신 사진을 보면은 분명하게 사연 주신 차량이 먼저 갔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사진 한번 다시 볼게요. 예. 네, 여기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검은색 차량이 사연을 주신 분이죠. 그 다음에 하얀색 차량이 이제 이 보면 이제 나오다가 차가 꺾이다가 부딪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하얀 차량이 나오시다 부딪히신 예, 거죠. 그렇게 된 건데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꺾인 전환이 된 상태에서 부딪혔다고 하면은 과실 비율이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 차량의 과실을 좀 높이는 경우의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서행하지 않고 보통 주차장이 서행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서행하지 않고 빠르게 그런 경우. 예, 그럴 경우에도 그 상대방 차량한테 플러스 10% 과실 비율을 높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 이 방향이 이 주차장이 한쪽 방향으로만 일방통행으로만 되어 네. 있는데 그걸 역주행해서 운행했다. 그럴 경우에는 또 상대방 차량한테 플러스 10%의 또 가산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다 하더라도 0.03%가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입니다. 근데 0.03%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게 현저한 과실이 있다고 봐서 상대방 차량에 또 플러스 10% 과실 비율을 줍니다. 근데 만약에 0.03%가 넘었다. 그럼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상대방 차량한테 과실 비율을 플러스 20%를 더 가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연 주신 분은 내가 블랙박스 영상을 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핸들을 틀었다. 네. 이거를 좀 그 보험회사 강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상대방 차량이 그 주차장이 역주행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 여부, 그 다음에 만약에 상대방 차량이 또 음주를 했는지 여부, 꼭 음주로 처벌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처벌되면 중과실로 봐서 상대방 과실이 20% 늘어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음주만 했다라고 하면은 10% 과실만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점을 보험회사에서 얘기하셔갖고 재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좀 플러스 10에서 20 정도 어떤 예.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자료들이 좀 있어야지 판단이 정확히 가능하겠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과실 비율이 재조정될 여지가 분명히 있겠군요, 변호사님. 예, 그래서 지금 자신이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요소인지 제가 방송은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으시면 과실 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사이트 가셔가지고 요 사례를 찾아보시면 자신한테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사실 이 과실 비율 조정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 걸까요? 예, 이거 과실 비율 조정 분쟁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신청하고 싶다고 해서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신청인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회사하고 그 다음에 공제회, 그러니까 버스 공제회나 택시 공제회처럼 보험회사하고 공제회밖에 신청을 못합니다. 그렇다 한다고 하면 자기가 직접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속한 보험회사의 담당자한테 연락하셔서 이거 내가 심의위원회 한번 심의를 받고 싶다라고 요청을 해서 그 보험회사가 신청을 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변호사님, 그럼 마지막으로 상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좀 정리해 주시면서 좀 마지막 가이드 드리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사연자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보험회사에서 7대 3이다라고 하는 거를 난 그대로 못 받아들이겠다 해서 이렇게 사연까지 주셨잖아요. 이렇게 사연 주신 거에서 이렇게 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자기 사연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나한테 유리한 비율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없는 요소가 없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신이 속한 보험 담당자한테 연락하셔가지고 꼭 알려주시면 조정 여지도 충분히 있는 사안입니다.
네, 오늘 변호사님께서 유익한 정보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이제 과실심의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아무래도 내 과실 비율 어떻게 책정되는지 1차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역시 조정 신청도 가능하시니까 이런 점 참고하셔서 좀 원만하게 해결되시기를 바라봅니다.